해외 직구 대행업의 생태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은 사자가 울 때 옆에 사슴은 어떻게 뛰어다닐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안녕하십니까. 텍스니어 파트너스 탱글대운입니다. 안경 쓰셨네요. 네, 너무 잘 어울리세요. 감사합니다. 평소에는 그냥 열심히 일을 하다가 너무 모니터를 많이 보잖아요. 네, 그래서 청광 렌즈를 좀 맞춰봤어요. 저는 안경을 쓰니까 약간 너드 같은 느낌이 나는데.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약간 그 슈퍼맨 변신 전 같으세요. 아, 클라크 켄트요? 오, 맞아요. I'm Clark Kent. 자, 오늘 무엇을 할 거냐? 우리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었잖아요. 이번 편은 바로 해외 직구 쇼핑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내에서 사서 국내에서 파는 경우도 있지만 해외 직구 대행이라는 업체가 있잖아요. 하는 방법이 약간 다르고, 아니요, 많이 달라요. 네, 그럼 많이 다른 거 알아야 돼요. 왜요? 알아야죠. 모르고 어떻게 해요? 알아야죠. 그래서 제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업자 등록하겠죠? 자,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전에는 황 부장님 아셨나요? 해외 직구 대행업이라는 그 업종 자체가 없었어요. 온라인 쇼핑몰 일단 전자상거래 업을 하나 넣고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이런 걸 추가했어요. 자, 우리가 직구 대행이잖아요. 대행은 물건을 파는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용역을 파는 사람일까요? 용역이죠. 그죠? 네. 용역을 판다는 거는 서비스업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업 중에 뭐가 있을까? 없네? 그러면은 요거 하자. 기타 분류 안 된 서비스업이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749609라는 코드를 써서 사업자 등록을 했었어요. 근데 2020년부터 해외 직구 대행업이라는 코드가 나왔습니다. 그 코드는 5251059고요. 그래서 우리는 5251005 코드에다가 뭐 그냥 그래도 전자상거래 하니까 525101도 하나 정도 추가해 주시면 좋을 거예요. 네, 그 이유는 너무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그냥 추가해 주시면 좋다 정도로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525105 코드는 지금 그냥 해외 직구 대행업이라고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은 뭐 세무사 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올리셨을 거예요. 이게 어쨌든 서비스업에서 이 소매업으로 넘어가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많은 부분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 첫 번째, 간이가세, 부가세 계산 구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었죠. 네. 일반 과세자랑 다르게 부가율이라는 걸 한 번 더 곱하는데, 부가율이 저번 영상 보신 분 아실 것 같지만 이 부가율이 이번에 소매업이 10%에서 15%로 올랐어요. 그래서 30%에서 15%로 차이가 난다는 거죠. 네, 이 차이가 난다는 게 무엇이냐? 그거 뭐 어쩌라고 할 수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딱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이가세자로서 부가세로 납부할 금액이 더 작아진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사업자를 하다 보면 뭐 간편장부에서도 뭐 단순경 비율이니 기준경 비율이니 있고 뭐 복식부기 의무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정말 돈을 많이 벌면 성실신고 사업자라는 게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기준들이 서비스업보다 소매업이 다 높다는 거죠, 더. 네, 정확한 수치는 뭐 여기서 굳이 다룰 필요가 없어서 다루진 않겠지만, 네, 그 기준이 더 높기 때문에 좀 더 늦게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늦게 적용받아서 뭐가 좋은데? 뭐가 좋아요? 늦게 적용받게 되면은 아무래도 네, 뭐 귀찮은 게 적어지죠. 그쵸. 귀찮은 게 적어지고 세금도 싸지고요. 네, 그래서 혹시나 인터넷에 다 나와 있지만 예전부터 시작해서 혹은 예전 글을 검색해서 749609 코드를 쓰시는 분들은 빨리 이 코드로 변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우리가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막 계속 운영을 할 거예요. 다른 부분들은 그냥 일반 전자상거래 업체와 똑같으니까 그 외에 해외 직구 대행몰만의 주의사항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무조건 우리가 수입을 할 때 구매자의 명의로 통관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사서 파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구매자가 편하게 살 수 있게 그거를 대행해주는 업무일 뿐입니다. 결국에 실질 구매자는 고객인 거죠. 그래서 고객의 이름으로 우리는 수입을 통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고를 보유하지 말아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서 파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고객이 나 이거 사고 싶다 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사서 보내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고를 보유하지 말 것. 웬만하면. 그리고 배송 중에 파손이 발생했을 때
뭐 당연히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아야 됩니다. 요거는 뭐 우리가 소매를 하더라도 당연히 배송 중 파손은 배송업체가 지는 게 맞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요 부분도 조금은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점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송비에 대해서는 절대 세금 계산서를 받지 말 것. 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럴 수 있어요. 배송 대행 업체가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끊어줘야 우리가 매출을 잡는데 그럼 우리 보고 매출 누락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요런 게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자진 발급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가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되지만 고객이 받지 않는다 그랬어. 그래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진 발급이 번호가 010-0000-1234인가? 번호가 그랬을 거예요. 핸드폰 번호로 그거를 해서 자진 발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세요 하면 돼요. 저희는 세금 계산 맞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자, 이제 부가세 신고 한번 해봐야죠. 네, 그래서 부가세 신고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가 우리가 매입, 그러니까 비용이라 그러죠. 비용에 관해서는 일반 전자상거래랑 다를 부분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매출 신고에 대해서만 정확히 다뤄볼 거예요. 그럼 매출은 어떻게 신고할까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직구 대행을 하는 업체일까요? 아니면은 사서 파는 사람들일까요? 대행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행 수수료가 매출이 돼야 되는 겁니다. 가끔 소매업이라고 많은 분들이 그건 소매업이면은 뭐 매출 원가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최근에 나온 국세 상담 사례에서도 수수료만 매출로 잡아도 된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 명심하시고 저를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수수료가 매출이기 때문에 결국에 다시 말하면 판매 마진이 우리 매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판매 마진을 정확히 알아야겠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물건당 관세 배송비 당연히 구매 가격까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마진을 붙여서 팔잖아요. 그래서 판매 금액을 설정할 때도 그 부분들을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마진을 붙여서 올릴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오픈 마켓에 있는 자료를 뺀 다음에 우리 판매 마진만 발라내 가지고 부가세 신고의 매출 부분에 넣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가 판매자 센터 이런 데 가보시면은 뭐 부가세 신고 자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픈 마켓들마다 다 떠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받아서 그대로 신고하시면 안 되는 게 그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따로 설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판매 금액 전체 금액이 산정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다운받아서 신고를 넣으시면 안 되고 각 건별로 우리가 내역을 엑셀로 받을 수 있잖아요. 엑셀로 먼저 받아준 다음에 판매 금액에 배송비 빼고 관세 빼고 그 다음에 구매 가격 빼고 그러면 마진이 남겠죠. 근데 가끔 보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건별로 받아보니까 뭐 네이버의 경우에 네이버 수수료, 뭐 쿠팡의 경우는 쿠팡 수수료가 적혀 있던데 이것도 빼야 되나요? 하시는데 가감히 세일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를 받잖아요. 네, 우리가 매출을 신고할 때 그 수수료를 빼버리면은 나중에 세금 계산서로 비용을 또 받기 때문에 두 번 비용을 받게 돼요. 그러면은 요거는 탈세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진을 구할 때는 우리가 발라내는 그 마진에는 배송비도 포함이 돼 있다는 점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발라낼 때는 조금 힘들면은 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신고를 하시라고 권하고 싶은 게 이게 정확히 발라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쿠팡에 전체 10,000원을 팔았어. 근데 우리는 수수료는 2,000원이에요. 하지만 국세청에도 우리가 매출한 게 10,000원이라고 넘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매출이 10,000원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2,000원으로 신고를 했을 때 가끔 이 소명 자료라는 것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 매출이 산출되는지 나한테 증명해봐라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정확히 발라내야 되거든요. 잘못하면은 추징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힘드시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또 하나 여기서 만약에 내가 배송비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받았어요. 아까 수수료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마진을 발라낼 때 차감을 안 했죠. 그것처럼 배송비에 대해서 모르고 실수로 내가 텍스니어 파트너스 유튜브 보니까 세금 계산서 받지 말라고 했는데 모르고 받아버렸네? 이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 배송비도 그냥 마진에 포함을 시키고 나중에 비용에서 따로 빼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정리를 드리면, 우리가 매출을 신고할 때가 되면 일단 판매자 센터에 들어갑니다. 판매자 센터에 들어가서 전체 부가세 신고, 뭐 참고 자료 이런 걸 받으시지 말고 건별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엑셀을 다운 받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구매 금액 빼고, 그 다음 관세 빼고, 배송비 빼고, 오픈마켓 수수료는 포함을 시켜서 그 마진을 그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은 할 거예요. 병행수입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과연 그럼 병행수입과의 차이는 뭘까? 각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있을 거예요, 그죠? 해외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항상 우리가 뭐 독점 계약인 이렇게 계약을 맺고 공식 업체로 지정돼서 팔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일반 개인 업체 분들이 그거를 사가지고 자기가 파는 거죠. 네, 그거를 병행수입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행수입 같은 거 검색해 보시면은 그런 얘기 있을 거예요. 병행수입은 뭐 AS가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당연히 그만큼 싸겠죠? 네, 어쨌든 그게 병행수입인데, 병행수입도 사실 직구랑 실제 마진은 똑같아요. 네, 실제 마진이 거의 똑같거든요. 근데 매출을 신고할 때 병행수입의 경우에는 판매 금액 총액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가 샤오미 청소기, 관세니, 배송비니, 구매 대금이니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요게 40만 원짜리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오픈마켓에 50만 원에 팝니다. 자, 그러면은 직구 대행업의 경우에는 당연히 내 매출이 1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병행수입의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50으로 들어가고 비용이 40으로 들어간 다음에 내 마진이 10이 되는 요런 형식이 되는 거죠. 옳은 표현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매출이 뻥튀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뭐 그리고 우리가 오픈마켓에 흔히 보면은 직구라고 써져 있지만 읽기를 병행수입으로 읽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직구라고 써져 있지만 뭐 미리 사놓고 재고를 쌓아두는 거죠. 네, 재고를 쌓아두고 그렇게 파는 경우가 꽤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질상으로는 뭐가 크게 차이가 날까 하면은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어쨌든 병행수익이기 때문에 이거는 525101이라는 일반 전자상거래 코드가 들어가게 되고, 법상으로는 엄연히 처리가 다르다는 점, 그거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연결을 해서 마지막 팁 하나 드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직구보다 병행수입 쪽이 낫지 않냐 싶습니다. 첫 번째는 법인사업자일 때는 어쨌든 매출 규모, 그러니까 볼륨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10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50으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좋을 수가 있죠. 왜냐면은 정말 큰 금액이 차이가 안 나면은 세율이 10%로 동일해요. 그 기준이 2억인데 그건 매출 2억이 아니고 과세 표준이 2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비용을 다 빼고 딱 산정된 그 금액. 그래서 2억이라는 과세 표준이 나오려면은 소매업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매출이 꽤 커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는 별 차이가 없을 거니 오히려 투자나 대출 니즈 같은 것들이 있을 때 매출을 좀 올리기 위해서라도 병행수입으로 가는 것, 요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너무 귀차니즘이야. 그래서 관리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근데 직구 대행업을 하니까 이거 소명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집계를 해야 된대. 내가 매달 집계를 해야 된대. 사실 진짜 너무 귀찮거든요. 네, 요런 거 힘드신 분들 병행수입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하나 드려도 되나요? 네, 말씀하십시오. 만약에 제가 그 구매 대행을 하는데 통관 서류에 제가 모르고 실수로 제 이름을 쓴 거예요. 네.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525101 코드를 넣으라고 했던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그냥 진짜 뭐 병행수입처럼 내가 사서 내가 팔았다. 아까 샤오미 청소기를 예를 들면 그 부분은 매출 50, 근데 비용은 40이 안 나올 거예요. 네, 왜냐면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받지 요건에 대해서만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세요, 배송업체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송비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 나지만 그런 식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제가 이렇게 해외 직구 쇼핑몰에 어떻게 보면 행태라고 할 수 있나? 생태계요. 생태계. 네. 해외 직구 대행업의 생태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은 사자가 울 때 옆에 사슴은 어떻게 뛰어다닐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네, 농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해외 직구 쇼핑몰 사장님들 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때, 네, 근데 이런 거 질문 같은 거는 돈 안 받으니까 뭐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항상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할 건데, 가기 전에 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전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텍스니아 파트너스 탱글대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